와, 어제 삼육물산 주가 보셨어요? 거의 뭐 30% 상한가? 네, 봤습니다. 정말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, 당신이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 보면서 오늘 좀 파헤쳐 보죠. 네, 좋습니다. 7월 11일 주가 폭등. 네, 그 핵심 동력이 뭔지 좀 빠르게 짚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네, 일단 7월 11일에요. 삼육물산이 전일 대비 2,320원 올랐습니다. 이게 퍼센트로는 29.97%. 딱 상한가네요. 그렇죠. 1,060원에 마감했고요. 거래량이 이게 또 엄청났어요. 781만 주 이상 터졌고 거래 대금으로 치면 한 730억 원. 그 정도 수준입니다. 와, 평소랑 비교가 안 되겠는데요? 네, 완전히 폭증이었죠. 주가 위치도 보면 52주 최고가 근처까지 갔고요. 시가총액도 1,500억 원 넘었죠. 코스닥 562 정도? 이야, 진짜 엄청난 에너지인데 이렇게까지 주가를 밀어올린 결정적인 이유 뭘로 봐야 할까요? 보고서에서는 정부 정책을 첫 번째로 꼽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환경정책 발표. 이게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. 환경 정책이요? 구체적으로 어떤? 특히 연내에 탈플라스틱 로드맵, 이걸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거 하고요. 탈플라스틱. 네, 그리고 바로 전날인 10일에 재생에너지 100% 쓰는 거 있잖아요. 아리백.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. 이걸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거든요. 아하, 그러니까 정부가 이쪽 친환경 쪽으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. 이런 신호를 준 거군요. 그렇죠. 시장은 이걸 보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구나. 그럼 친환경 기업들 수혜 보겠네.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. 듣고 보니 7월 초에도 비슷한 얘기로 한번 들썩였다면서요? 맞습니다. 그때도 이 정책 기대감 때문에 한번 급등했었죠. 그러니까 시장이 이 테마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. 단순 발표를 넘어서 시장이 이걸 단기 주가 급등의 재료로 삼기 시작했다?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정책 바람이 왜 유독 삼육물산에 이렇게 강하게 분 걸까요? 이 회사 역할이란 딱 맞아 떨어진 건가요? 정확합니다. 삼육물산의 주력 사업이 뭐냐면 우유나 주스 담는 위생 종이 용기 있잖아요. 카톤팩이라고 하죠. 네네. 우유값 같은 거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친환경 대안으로 딱 인식이 된 거죠. 그렇군요. 게다가 국내 카톤팩 시장에서 점유율도 한 29% 정도 돼요. 선두권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탈플라스틱 대표자, 정책 수혜주 이런 이미지가 확 생긴 거죠. 아하, 정책 방향이랑 회사의 핵심 사업이 그야말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정작 삼육물산 회사 자체에서는 뭐 특별한 공시라던가 새로운 소식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?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사실 제일 주목할 부분이에요. 이번 급등이 어떤 회사 내부의 호재나 실적 발표 이런 게 아니고요. 네. 순전히 외부 요인,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거래량, 즉 수급, 이게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. 와, 외부 요인만으로 상한가라. 네, 이런 패턴은 보통 좀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 아니냐, 혹은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해석을 낳게 하죠. 그렇죠. 시장의 해석 능력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좀 과열된 건지 다른 관련주들도 좀 같이 움직였나요? 네, 그것도 특징입니다. CDK나 에코플라스틱, 그린케미컬 같은 다른 탈플라스틱 관련주들도 그날 다 같이 올랐어요. 혼자 간 데 아니군요. 네, 상승률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CDK는 9.95%, 에코플라스틱 7.36%, 이런 식으로 섹터 전체로 좀 온기가 퍼진 거죠. 그날 시장 전체 분위기도 좀 괜찮았나요? 네, 당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 올랐어요.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았던 배경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이런 테마성 움직임 속에서도 그래도 이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은 한번 봐야 할 텐데요. 펀더멘털은 좀 어떤가요? 간단하게만? 삼육물산 자체를 보면요. 1980년에 세워져서 92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으니까 꽤 오래된 포장재 전문 기업입니다. 네, 역사가 있네요. 최근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작년보다 한 4.5% 줄었어요. 221억 원 정도? 매출은 줄었구나. 네.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5.1% 들어서 11억 원 정도 했고요. 당기순이익은 무려 46% 넘게 급증했습니다. 수익성은 좋아졌네요. 네, 그렇죠.
수익성 개선 추세가 보여요. 작년 4분기에는 3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 찍기도 했고요. 재무 건전성도 자체 평가 점수로는 꽤 양호하게 나오고요. 그럼 경기 둔화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나름 내실은 다 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회사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번 급등으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커졌을 수 있겠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삼육물산의 상한가는 결국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발표, 이게 계기가 돼서 네, 탈플라스틱, 아리백 같은 거죠. 네, 그런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이 회사가 가진 플라스틱 대체제, 즉 카톤팩 선도기업이라는 점이 딱 부각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다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회사 내부 소식이 아니라 외부 요인하고 시장 심리만으로 이런 급등이 나왔고 이게 관련 테마주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점, 이게 핵심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례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특정 기업, 특히 그 정책 방향이랑 딱 맞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의 주가에 정말 얼마나 빠르고 또 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당신이 시장을 분석하실 때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기업의 실제 가치, 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,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 같아요. 그렇죠. 삼육물산 입장에서도 기회는 분명하죠. 정책이 잘 되면 지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동시에 정책에 너무 의존하게 되거나 이번처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, 이런 건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결국은 그 정책 수혜라는 걸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실적으로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, 이게 중요하겠네요, 장기적으로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이번 삼육물산 사례를 보면서요, 앞으로 다가올 여러 변화들 있잖아요. 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고,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인 트렌드 같은 거요.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아직 시장이 막 주목하진 않지만 큰 기회를 잡거나 혹은 반대로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.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먼저 좀 포착하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?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